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스팟 위에 당당히 섰을 때 중앙을 향해 올린 섬세한 칩슛은 단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성공하며 동점골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영국 BBC 스포츠는 손흥민의 골장면을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그 7호 골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PK골이 터지면서 세계 축구계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투입 이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며 주장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보여준 심리전과 기술적 완성도는 경기장을 숨막히게 만들었으며 손흥민이 팀의 정신적 지주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 장면 이전에 이어진 전개에 대해서도 극찬을 이어가며 손흥민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경기를 할 수 있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영국 축구계의 유명 가문인 해리 레드냅과 제이미 레드냅은 토크쇼를 통해 손흥민은 주장 자격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팀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주전 공격수로서의 경쟁력 하락까지 언급하며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는 초강수를 두며 논란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전방에는 오도베르, 솔랑키와 브레넌 존슨이 3톱으로 나섰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손흥민의 리더십이 경기장에 효과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주고받은 경기에서 시작부터 토트넘은 조직력 붕괴의 연속이었습니다. 20초 만에 토트넘의 로메로가 박스 바로 앞에서 황당한 패스 실수로 공을 헌납하면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카리오의 손끝에 걸리면서 위기를 면했지만 주장이 없는 토트넘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넵 부자가 차기 주장감이라고 언급한 단소는 상대팀의 공격에 당하기 일쑤였고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본머스의 잇따른 압박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경기 10분 만에 이 실점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에 운 좋게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흐름은 더욱 본머스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전반 42분에 본머스가 선제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상대 케르케즈 선수가 패스를 차단하고 폭발적인 질주로 좌측 측면을 침투한 후 완벽한 얼리 크로스를 올리자 테버니어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토트넘은 뒷공간으로 복귀하는 테버니어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해 선제 실점을 허용하게 된 것인데요. 중원 장악률 38%에 머무는 등 미드필드의 붕괴가 명확히 드러난 가운데 스티븐 켈리 해설위원은 리그 최악의 경기력이라는 혹평을 내뱉었습니다. 경기가 있기 전 제이미 오하라를 포함한 일부 영국 언론은 매각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손흥민은 주장 자격이 없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지만 정작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2부 리그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며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승점을 잃는다면 컵대회 포함 3연패 위기는 물론 감독 경질까지 몇 발자국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휘슬이 울리자마자 존슨을 빼고 손흥민을 투입해 변화를 줬습니다. 단순 선수 교체가 아니더라도 팀의 정신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필수였습니다. 손흥민 투입 직후 토트넘의 공격 가담률이 15% 상승하며 경기 템포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5분에 미키 판터 벤을 투입하고 경고 카드를 가진 모든 선수를 빼고 공격적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오랜만에 공격 진영에서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연결한 볼을 받은 후 손흥민이 방향을 전환했고 메디슨은 압박이 덜한 사르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사르의 슈팅은 정확하지 않아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토트넘으로 흐름이 넘어오는 듯 했으나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머스의 패스 차단에 실패하며 침투를 허용했고 에반 이우송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는 넋이 나가버린 손흥민의 얼굴을 비추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주장이 있는 토트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공격을 이어가던 후반 21분 기회를 놓쳤던 사르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만회골을 기록하며 점수차를 한 점으로 좁혔습니다. 후반 27분 메디슨이 역주행 중 실책을 범하자 본머스가 즉각적으로 역습에 나섰습니다. 높게 올라간 토트넘 수비진을 제치고 시도한 슈팅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 다행히 추가골은 없었습니다. 공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토트넘은 동점골이 절실했지만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 자주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앙 수비수 판더벤의 측면 오버래핑 등 팀 전반의 조직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후반 36분 드디어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에서 질주하던 중 지능적인 플레이로 키퍼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는 솔랑케가 나서는 듯 하였으나 이건 역시 팀의 작전이었습니다. 솔랑케는 자신이 찰 것처럼 상대팀 선수와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공간을 만들어 준 후 손흥민에게 공을 넘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손흥민이 섰습니다. 상대 골키퍼 네토가 오른쪽으로 기울는 패턴을 분석한 손흥민은 45도 각도에서 가볍게 공을 띄우는 파넨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안토닌 파넨카가 1976년 유로 결승전에서 선보인 이 기술은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7번만 성공된 고난이도 슛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공식 경기에서 이 슛을 성공시켰으며 더군다나 엄청난 비판과 함께 팀의 패배 위기에서 이런 슛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비판하던 언론들 보란듯이 한 방 먹인 통쾌한 슛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각도와 발목 각도는 공에 백스핀을 걸어 골망 중앙으로 정확히 유도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골키퍼의 반응 시간인 평균 0.3초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디테일은 2016년 FIFA가 발표한 완벽한 페널티킥 100서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골 직전 장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K를 얻어내기 전 손흥민은 풀백 위치까지 내려와 센터백의 패스를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로 돌려내서 상대의 압박을 간단하게 풀어냅니다. 이후 경기장 중앙을 돌아 엄청난 속도로 사이드를 향해 공간 침투를 합니다. 공을 받은 스펜스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했고 메디슨이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줍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지만 손흥민은 엄청난 속도로 이 공을 받아낸 후 골키퍼를 제치면서 PK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마저 이 장면을 본 후 쌍따봉을 날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연히 이 골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손흥민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훈련 끝나면 항상 30개 정도 연습합니다. 키퍼의 움직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죠. 훈련이 끝난 후 항상 연습해왔다면서 연습했던 대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까지 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을 향한 비판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만 이날 경기에서 보셨듯이 체력적인 부담을 떠안고 30세가 넘은 나이에 최후방까지 내려와서 팀의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아스날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는 손흥민에게 진정한 캡틴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사랑한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 영국 전체에서 응원받는 극소수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나는 토트넘의 골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골을 축하한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더 큰 용기를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